네, 안녕하십니까. MLS 아카데미 부원장 김정홍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2021학년도 1학년 2학기 1차 집필평가 중간고사죠. 저번 주에 치러졌던 예당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지를 놓고 우리가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예당고 1, 이번엔 이제 수학하, 이제 2학기 과목이죠. 집합부터 여러 가지 함수까지가 시험 범위였는데, 오늘 이 시간을 이제 빌어서 우리가 예당고 친구들이 이번 이제 중간고사에서 실수했던 부분과 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남은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하는 게 이 영상을 찍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 예당고 시험을 잘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자신이 부족했는지 한번 느껴보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예당고에서 좀 킬러 문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것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당고 1학년 이제 수학하에서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수학하였고요.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0문제가 출제되었고 배점은 당연히 100점이고 객관식이 15문항 그리고 이제 70점 배점을 이루고 있었고요. 서술형이 좀 많은 편이죠. 예당고등학교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1학기 중간고사부터 서술형 5문제로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서술형 배점이 타 학교에 비해서 좀 상당히 큰 편이죠. 선생님이 여러 학교의 분석 영상들을 찍고 있지만 대부분 서술형의 배점이 한 20점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예당고는 한 30점, 굉장히 30%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교 분석 영상마다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객관식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서술형도 한 문제당 거의 6점에서 7점 정도의 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연습을 항상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정확하게 감점되지 않는 선에서 서술형을 쓰는 방법을 철저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난이도는 이제 중난이도고요. 왜 중난이도로 선생님이 평가를 했는지는 이제 다음에 이제 쭉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출제 영역표. 교과서에서 대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시험 대비 교재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당고는 요번에 학교 프린트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학교 프린트가 교과서랑 교사용 자료 문제였기 때문에 특별한 프린트들은 없었는데 거의 합치면 90%의 문제들이 학교 교과서와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서 출제가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원 시험 대비 교재에서 출제됐던 문제들도 대부분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 있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거의 뭐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서 18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렵지 않은 문제들 위주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킬러 문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외부 교재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제, 객관식 마지막 15번 문제는 어렵진 않았는데 약간 좀 당황하죠. 아이들이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고 좀 이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서술형 5번 이 예당고 수학 시험에 가장 킬러 문제였던 서술형 5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올림퍼스 고난도 4% 오브 4% 문제, 최고난도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고 그 문제를 미리 풀어보지 않은 학생들은 분명히 여기서 서술형에서 분명히 다 감점될 거나 이제 틀렸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시험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접근 자체가 이제 어렵고요. 미리 문제를 보지 않았으면 풀기 상당히 까다로웠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틀렸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혹시 이제 학교 교과서나 프린트뿐만 아니라 올림퍼스 고난도까지 공부했던 다양한 교재들을 공부했던 친구들이면 한번 봤을 수도 있는데 올림퍼스 고난도에서도 그냥 앞에 이제 유형별 문제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이제 거의 최고난도 문제였기 때문에 올림퍼스 고난도를 푼 학생들도 그냥 넘어갔던 이제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였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 세부 문항별 분석. 이제 집합부터 함수까지 출제가 되었는데 집합 5문제, 명제 8문제, 여러가지 함수 1문제, 그리고 합성함수와 역함수에서 6문제. 여러가지 함수는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와 좀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함수 파트에서 7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난이도 분석입니다. 중상 문제는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난이도가 중하, 하로 이제 굉장히 평이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서술형 마지막 문제, 최고 킬러 문제만 이제 상난이도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이한 시험이라고 좀 판단이 들었지만 좀 객관식 마지막 문제나 이제 서술형 마지막 문제 같은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난이도를 중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 최종 분석입니다. 교과서와 프린트 위주로 문제들이 구성이 되고 난이도도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학기 때는 이제 예당고에서 매번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다수 출제를 했었고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도 3점짜리는 말고 거의 4점짜리나 준킬러 문제들을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좀 변별력 문제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1학기 때는. 근데 요번에는 모의고사 문제들은 출제하지 않고 마지막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서술형 마지막 문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였고 서술형 마지막 문제를 제외하고 충분히 이제 실수가 없었으면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이제 받을 수 있었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시면 서술형 마지막 문제는 올림퍼스 고난도 최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돼서 미리 풀어보지 않았으면 당연히 풀기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마지막 서술형 문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당고에서는 매 시험마다 모의고사 문항을 출제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출제가 안 했었죠. 근데 이제 요번에 아이들 점수가 조금 이제 다소 상승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아서 기말고사 때는 좀 변별력인 이제 영향들을 좀 주기 위해서 모의고사 문항이 다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특히 뒷부분에 이제 수학과 뒷부분이죠. 경우에서 순열 조합 파트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모의고사 문제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 교과서나 프린트뿐만 아니라 올림퍼스 고난도랑 이제 모의고사 문제와 같은 모의고사 관련 문항들도 같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이제 보는 이제 모든 예당고 친구들이 자기가 부족했던 점을 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를 철저하게 대비해서 좋은 등급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과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킬러 문제 딱 2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객관식 15번입니다. 자, 객관식 15번. 조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조금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좀 당황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R에서 R로의 함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함수는 fx는 ax 플러스 b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1차 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a의 부호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겠는데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1차 함수, 증가함수인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이런 함수가 되겠고요. a가 0보다 작으면 이런 함수가 되겠고 a가 0이면 상수함수가 되겠죠. 자, fx는 b이기 때문에 우리 상수함수가 되니까 이런 일자 모양의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만약에 1대1 대응이면 기울기가 0이 아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1대1 대응이 아니고 요것들이 1대1 대응이 되겠는데 0이 아니어야만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답은 이제 기억은 이제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기억에 관련된 문항이었습니다. 자, 니은 들어가겠습니다. 자, fx의 그래프와 함수,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다. 자, 어떤 우리가 함수가 있을 때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다라고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y는 x 위에 없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자, 예를 들면 a가 만약에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b는 3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y는
x 플러스 3인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겠는데, 자, 요거는 y는 x와 평행한 직선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역함수를 구하면 자, 요렇게 y는 x에 대해 대칭이 돼서 여기랑 이제 평행한 이제 역함수랑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되면 교점이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교점은 y는 x 위에 있지 않습니다. y는 x 위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교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니은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4번, 2번, 5번이 다 지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D급 보겠습니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려 봅시다. 이제 y는 fx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fx는 이제 요 그래프는 이제 이건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ax 플러스 b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볼까요? y는 ax 플러스 b의 역함수는 요거를 y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x랑 y의 위치를 바꾸시면 되겠고, 요거는 x-b고 f의 역함수는 a로 나누시면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ax 마이너스 3분의 1 b가 되겠고요. 자, f의 역함수에 3x를 합성했대요. 3x를 합성하면 여기에 그대로 3x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y는 x에 대한 대칭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y는 x 대칭 이동을 실제로 시켜보시면 되겠죠. 3분의 1 a y 마이너스 3분의 1 b고, 이항시키면 3분의 a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1 b가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양변에 a분의 3을 이제 곱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3x, 그 다음에 여기다 a분의 3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형태는 이제 같은데 이 형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y는 x 대칭이다 라고 간단하게, y는 x 대칭이 아니다 라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지만 어느 정도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실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침착하게 문제를 풀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서술형 5번, 이제 굉장히 킬러 문제였고 못 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자, 함수에서는 대부분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이거 너무 좀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A, B에 적당한 숫자나 문자를 대입해서 1, 2, 3번을 해결을 해라. 선생님이랑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는 어떤 성질들을 이용을 할 거냐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전체 집합으로 해. 그리고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요게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걸 가지고 이 성질을 가지고 확인을 할 건데,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A, B에 아무거나 다 넣어도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그런 힌트가 나와 있는 건데 A에다가 0, B에다가 0을 그냥 넣어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F0 곱하기 F0이 되고요. 여기는 F0의 이제 제곱이 되고, 여기도 F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하면 이게 없어지고요. F0의 이제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일 수는 없고 무조건 F0이 0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F0은 0이죠. 이게 1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원점 대칭이죠. 이거임을 보이래. 자, 근데 이것도 이 성질을 똑같이 이용할 건데 A, B에 적당한 값을 넣어 볼 겁니다. 그래서 A에만 한번 0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A에만 0을 넣으면 FB 곱하기 F-B 이렇게 나오겠고요. 여기는
f0의 제곱 마이너스 f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f0의 제곱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f0이 0이죠. 1번에서 우리 구했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고 결국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fb 곱하기 f-b는 마이너스 fb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이게 실수의 제곱이죠. 실수의 제곱보다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같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fb 곱하기 f-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어떤 특정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어볼게요. 얘를 이항을 시키면 fb 곱하기 f-b 플러스 fb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요거를 우리가 fb로 이제 묶어 보시면 f-b 플러스 f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b 대신에 마이너스 b까지 넣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왜 넣을 수 있죠? a, b에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대입이 되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이렇게 채워 넣으면 이렇게 뒤에 거는 이제 똑같은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요거 형태를 두 개씩을 이제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fb 곱하기 f-b가 되고요. 얘네들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제곱의 형태가 되겠죠. f-b 플러스 f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겠죠. 둘 다 마이너스니까.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 이제 두 번째 풀이할 때 이 형태에 대해 이 힌트를 얻었으니까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 요것도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f-b 더하기 fb의 어떤 제곱의 형태가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형태가 되고, 실수의 제곱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f-b 더하기 fb는 이제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것만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f-b는 마이너스 fb가 되고요. b 대신에 x만 집어넣어 주면 f-x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런 이제 원점 대칭인 형태가 만들어지겠다. 이제 요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지? 2번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풀어보지 못하면 이런 거를 사실 시간 내에 풀이 과정을 적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칸이 부족하니까 풀이 과정도 길어요. 이제 칸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요거를 이제 잘라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조금 이제 줄여서 이쪽에다가 이제 좀 갖다 붙여놓겠습니다. 됐죠? 이 뜻까지 이제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으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제 3번으로 이제 좀 넘어와 보면 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봐라.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을 텐데, 우리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적당한 숫자나 문자를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a에다가 x를 대입하고요, b에다가 1을 한번 이제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힌트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게 fx의 제곱 마이너스 f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a에다가 1을 대입하고 b에다가 x를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x 플러스 1이겠고, 근데 여기는 이제 부호가 바뀌면서 1-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f1이 되겠고요. 여기는 f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위에서 어떤 힌트를 이제 우리가 발견을 했냐면 요게 발견이 됐죠.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수 있다라는 규칙을 우리가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요거를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fx 플러스 1 곱하기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f1의
제곱 마이너스 f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시면 자 fx 더하기 1 곱하기 fx 마이너스 1이 이제 부동호 방향 바뀌면서 자 fx의 제곱 마이너스 f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요 힌트들 있죠? 요거랑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우리가 이제 증명해낸 이 식을 가지고 부등식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등식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보시면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데 자 fx 플러스 1 곱하기 fx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그지? 요거 값보다는 작고요. 요것보다는 크다. 여기에 똑같은 식이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힌트에 보시면 이런 힌트가 나와 있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같다.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규칙에 의해서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플러스 1 fx 마이너스 1이 fx의 제곱 마이너스 f1의 제곱과 같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증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당히 길죠. 풀이 과정이 상당히 길고 굉장히 복잡하고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지 않았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좀 예상이 들어요. 앞에서 이제 이 영상을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족했던 거를 항상 점검하고 틀렸던 문제를 복습하면서 다지셔야 됩니다. 기말고사를 항상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는 중간고사 때와 같은 이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기말고사도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